자,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온 상태이고,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온 상태고, 여기에서 우리가 코너 사각형부터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이 사각형 그리는 방법이 코너 사각형 요거하고 총 4개가 더 있죠. 4개가 더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코너 사각형은 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저만 잠깐 보자면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만드는 게 코너 사각형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코너 사각형 그 옆에도 보시면은 요 화살표 눌렀을 때 밑에 내려가는 화살표 눌렀을 때 옵션들이 숨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자는 겁니다. 중심사각형인데 이 아이콘에 주의를 해주세요. 아이콘을 보시면은 1번 찍어져 있는 번호가 어디입니까? 1번 찍어져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중심을 먼저 잡아요. 그래요. 중심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크기를 결정하는 위치를 두 번째로 찍는 스타일이에요. 즉 중심을 이렇게 먼저 딱 1번 찍고 2번 요런 데를 딱 찍어주면은 요렇게 바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선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요런 애들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요것도 버전업 되면서 참 좋아진 기능 같은데 요거를 한번 중심사각형을 아이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임의의 지점 여기에다가 센터 클릭하고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끄집어내죠. 자, 여기 클릭. 자, 물론 9번 과제를 해야 되겠지만 사각형 그리기 도구들을 지금 훑어보는 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해 놨는데 보조선들이 얘를 제가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을 보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런 애들을 보조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웍스에서는 이렇게 1점세선으로 표시되는 거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웍스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얘를 보조선이라고 용어를 부르고 있어요. 보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에서는 이런 거 1점세선이겠지만 용도를 이야기하면 중심선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죠? 용도로는 중심선으로 불렀죠? 자, 그런데 웍스 상에서는 요거의 명칭이 보조선이라 불린다. 자, 그런데 이 사각형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그릴 때도 있죠? 좀 많이 나가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정사각형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떠합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즉,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하고 같을 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케치도 좀 익숙해질 겸 이 두 개의 선분을 선택하고 동등을 한번 줘볼까요? 요러면 얘는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얘는 이제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그죠? 또 컨트롤 Z 언더 해가지고 동등 조건 넣은 상태에서 푸는 거를 합니다. 자, 어제 했던 거 복습.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할 때는 무슨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케치된 요소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방금 전에는 동등을 갔어요. 자, 근데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두 변의 길이를 같다. 동등으로 형상 구석 주는 거 말고 또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요 보조선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직각. 그렇습니다. 이 팝업창에서는 수직으로 뜨지만 구속조건 부가라는 속성 매니저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 매니저 상태에서는 요게 직각으로 뜨는 것이고 팝업창에서는 수직으로 떴는데 이 보조선들이 서로 직각이 되면 이것도 정사각형의 요건이 부합하죠. 그죠?
자, 그래서 직각으로 이 보조선 2개 선택하고 직각으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얘도 정사각형이 돼버렸죠. 스케치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는 스케치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형상 구속도 제가 최대한 초기에는 자세하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직각이라는 이 형상 구속이 들어간 거에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어때요? 분홍색으로 요 보조선하고 서로 직각 관계에 있음을 하이라이트 강조 표시로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하나 생기겠죠. 아, 직각으로 이렇게 구속 조건 준 거 내가 지울 수 없을까? 지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구속 조건 준 거를 클릭하고요. 이 아이콘,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 아이콘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눌러보세요. 지워지나요? 예, 구속 조건을 부여했던 것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클릭하고 델리트 눌러가지고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구불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직각 넣었는데 직각 넣은 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형상 구속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요거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데 여기 이 뭡니까? 중심 사각형으로 내가 사각형을 그렸을 때는 보조선과 보조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점이 포인트가 하나 찍혀 있죠. 자, 요거하고 스케치의 원점하고를 다중 선택해서 즉 요 두 개의 포인트를 점 요소들을 컨트롤 키로 다중 선택해 가지고 일치 구속을 줘 볼게요. 점 요소 선택했죠? 스케치 원점 선택했죠? 일치. 그러면 얘는 여기에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요게 왜 좋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요거 한번 이제 지울게요. 여기 붙여놓고 지우는 거예요. 지웠는데 일전에 이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버전업 되기 전에는 이 사각형을 갖다가 이런 꼭지점하고 스케치 원점하고 일치해서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임의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보조선을 하나 긋고 이 보조선의 중간점하고 원점하고 이렇게 정렬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심사각형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자, 그것이 중심사각형이었고요. 이번에는 세점 코너 사각형 요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 푸는 것도 좋지만 우선 스케치 도구들에 익숙해지자는 이야기예요. 자, 세점 코너 사각형은 아이콘에 번호가 써 있는 것처럼 한 모서리를 먼저 만들어요. 1번 찍고 2번 찍고 두 개의 점이 선택이 되면 선요소가 하나 만들어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크기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세점 코너 사각형 되겠어요. 자, 해볼게요. 클릭하고 간단하죠? 단순하죠? 자, 그런데 요거에서 재미난 거는 이쪽에 직각 구속이 들어가 있나요? 직각 구속 들어간 자리 요거는 뭐하고 요렇게 두 개의 선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반대편에도 요렇게 직각 구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직사각형이 되려면 만나는 두 모서리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평행이라는 구속 조건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코너사각형처럼 비슷하게 잡으려면 형상 구속만 하나 더 잡으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기울어진 이 선분을 선택하고 수직 조건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코너사각형으로 그린 거랑 똑같죠? 뭐 때문에 이렇게 형상 구속을 줬는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 컨트롤 Z 이렇게 해놓고 이 상황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코너사각형을 이렇게만 그릴 때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기울어진 위치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릴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세점 코너사각형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세점 중심 삼각형입니다. 세점 중심 삼각형 요것은 번호 순서대로 역시 이야기하자면 먼저 중심을 잡아요. 그 다음에 절반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분 중에 절반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꼭지점을 3번 잡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를 역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세점 중심 삼각형. 세점 중심 사각형. 참. 네. 세점 중심 사각형. 중심부터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의 크기를 먼저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3번 찍으면은 끝나죠. 자, 요게 세점 중심 사각형이 되겠어요. 이거를 정사각형의 마른 목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직, 어느 거를 수직으로 구속 조건 주면 좋을까요? 보조선이라고 했어요. 웍스에서는 요 명칭을 보조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보조선 두 개를 다중 선택하시고 얘네를 수직으로 잡으면 이게 정사각형의 마른 목골이 됩니다. 그죠? 요게 정사각형의 마른 목골이 됐어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요 보조선하고 요 보조선의 직각이 된 상태로 이미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얘를 정렬할 필요가 또 있겠죠. 여기에서 이 보조선에다가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면 얘가 또 정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보조선을 선택해서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을 줘볼게요. 딱 정렬이 됐나요? 로 예제를 바로 가도 되지만 일부러 이런 거를 그리기 도구를 좀 자세히 훑어보는 중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응용인 셈이에요. 세점 중심 사각형을 그냥 가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마른 목골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것도 응용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려놓은 거는 또 지우겠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 평행사변형을 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 요걸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점 1번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점 이렇게 잡아서 사각형을 이루는 한 모서리를 만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으로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기울어지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두 개의 선분은 길이가 같은데 평행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리기 위해서 1번 찍고 2번 찍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요거에서 또
아차차, 내가 평행사변형을 그렸는데 이게 그냥 코너사각형으로 갔어야 돼. 형상구속 하나만 정의해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죠. 제가 커서로 갖다 대고 있는 것처럼 이 선분을 클릭하고 무슨 조건만 형상구속을 더 주면 될까요? 수직.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코너사각형이 돼버리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지워놓고 코너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코너사각형을 그려놓고 이걸 평행사변형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평행사변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우에 있는 수직선분들의 주어진 조건, 형상구속을 수직을 지우고 지워지죠? 그래 놓고 얘네들을 이 두 개의 선분을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다중 선택해 가지고 평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평행 바꿔지나요? 요래 놓고 꼭지점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기울여주면 이게 평행사변형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상구속에 대한 거는 자꾸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런 거 그리기 하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코너사각형 그리는데 저는 원점을 여기쯤에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9번 과제로 되돌아오는데 9번 과제에서 원점 위치를 여기에다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케치 원점 여기를 1번으로 잡고 2번 해가지고 여기쯤을 두 번째 점으로 코너사각형 클릭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원점의 왼쪽 아래 꼭지점은 일단 일치가 되겠죠? 자,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기억나시죠? 이렇게 코너사각형 바로 가가지고 자, 두 번째 점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어제 봤을 때 한 칸, 모눈의 한 칸은 5mm라고 그랬죠? X방향으로 요렇게는 7칸이니까 35였죠? 57은 35. 자, 지능형 치수 바로 갑니다. 지능형 치수 바로 가요. 자, 이랬을 때 이 수직선분과 수직선분을 클릭해서 얘를 요 위치에다 클릭하면 요거 35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수평선분, 위아래에 있는 수평선분 두 개를 지능형 치수 넣을 거로 클릭해서 간격치수 형식으로 넣었는데 이 두 선분 사이의 간격치수로 이렇게 넣었는데 얘를 20, 4칸이었으니까. 그죠? 요렇게 넣으면은 3호에 20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케치 상태에서 피처 명령을 바로 쓰기 위해서 바로가기를 사용하는 걸 말씀드렸죠. 무슨 글씨 누르면 돼요? S 글씨 이렇게 눌렀어요? 자, 너무 밑에서 했네. 자, S 글씨 이렇게 눌렀는데 여기서 돌출, 보스, 베이스 가면 되겠죠? 돌출, 보스, 베이스 딱 이렇게 눌렀어요. 자, 어제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블라인드 형태에서 방향 1의 블라인드 형태에서 보면은 요거 방향 뒤집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 있죠.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 1이라는 이 말 밑에 있는 이 화살표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 화살표 방향, 돌출의 방향이 뒤집어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집어지나요? 네. 요런 것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냥 바로 돌출 끝내면 좋겠지만 옵션을 더 볼게요. 돌출의 옵션을 더 볼게요. 자, 요 밑에 보시면 방향 2라는 기능도 있죠.
자, 방향2라는 거 요거 키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초의 방향1은 화살촉이 하나인 것인데 방향2를 체크해서 켜니까 두 번째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화살촉이 두 겹으로 이렇게 나타나나요? 요렇게 스케치면을 기준으로 방향 1, 2로 보스 돌출 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방향 1, 2를 더 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요거는 됐고요. 방향 2는 체크 다시 풀을게요. 방향 2는 체크 풀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또 얇은 피처라는 것도 체크박스 있나요? 네. 얇은 피처라는 거 체크박스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야, 내가 이거 패곡선으로 그렸는데 말이지. 패곡선으로 그린 거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두께값을 10mm 두께값을 주면서 블라인드 형태의 돌출 방향 블라인드 형태의 10mm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식이네요. 얇은 피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케치된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얇게 두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도 있지만 중간 평면도 있어요. 중간 평면은 뭘까요? 스케치를 가운데 놔두고 두껍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네. 그리고 또 두 방향으로도 한번 봅니다. 이 두 방향으로는 이 두께의 값을 좀 조절해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T1이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는 뭐 한 2mm, 이쪽 방향으로 두께 줄 때는 한 뭐 5mm,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T1 쪽에는 2mm, 아이고 20이 들어갔네. 자, 요 방향으로는 아까 5mm 한다고 그랬죠? 5mm. 확인되셨나요? T1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2mm 두께가 됐고 이쪽으로 두께로는 5mm 두께가 되게. 자, 이 얇은 피처라는 기능에도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돌출하다가 얇은 피처랑 방향 1, 2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과제에서 보면은 이 나비값이 역시 4칸 20mm인가요? 네. 그러면 블라인드 형태일 때 얘를 깊이값을 20으로 입력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20. 자, 요렇게 형상을 만들어 줬네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은 요런 것까지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케치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하실 텐데 요거까지는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요거 깎는 영상 만드는 거 요거에서 여러분이 막히실 거예요. 요거에서 여러분이 막히실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쓰면 좋냐면 돌출 컷을 할 때 스케치 평면으로부터 시작 안 하게 하는 기능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요렇게 이 형상을 깎아내려면 일단 이 면으로부터 방향이 비슷하게 여기쯤에 내가 뭔가 이렇게 삼각형 형상을 잡아서 그리고 요렇게 쭉 돌출 컷 방향을 요렇게 봐가지고 요 형상이 요렇게 파지게 요런 거를 하고 싶죠. 그러려면 요 방향은 여기 면은 스케치 면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쪽 이렇게 이게 떨어진 자리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면이 없어요. 그죠? 네.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면이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참조 형상의 기준면이라는 거를 새로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요것도 차후에 진도에서 이야기할 텐데, 참조 형상의 기준면, 요 기능이 뭐냐면, 피처가 생성되어 있거나, 요런 거를 피처라고 한다고 그랬죠. 피처.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정면, 윗면, 우측면, 평면, 이런 평면들을 응용해서 만들어 주거나 할 때 뭔가 새로운 평면을 사용자가 추가할 때 쓰는 것이 참조 형상의 기준면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면에서 두 칸 가가지고, 두 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요 모서리에서 이야기하자면 10mm 떨어진 위치, 거기에 평면이 이렇게 있어주면 내가 여기에다가 역삼각형식으로 이렇게 그려갖고 요거 돌출컷의 스케치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고로 할 때 출발점을 어디로 잡는 게 좋으냐면, 기준면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점을 어디로 잡는 게 좋냐면, 제가 이렇게 빗금칠하고 있는 이 면을 로부터 10mm 옵셋되는 평면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참조 형상의 기준면 일단 눌러줍니다. 자,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지에 뭐라고 나와요? 참조 및 구속 조건 선택. 그리고 제일 참조 쪽이 파란 색깔로 지금 입력해달라고 대기하는 상황이죠. 그죠? 뭔가 이제 내가 기준이 될 거를 먼저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의 면이나 그런 걸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일 참조로 기준면 매뉴얼을 저기 리본에 어떻게 올려놔요? 응? 리본에 기준면이 없어가지고 피처 탭을 눌러야 돼요. 찾았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요거는 지금 스케치 탭에서는 없고 피처 탭을 눌러야지 참조 영상이 있어요. 리본에서도 리본들이 다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다른 분들도 못 찾은 사람 없죠? 네. 자, 그러면은 제일 참조를 선택하는데 아까 기준을 요 면으로 잡자고 이야기했죠? 이게 제일 참조가 되는 거예요. 제일 참조를 이렇게 딱 클릭했어요. 어머! 내가 원하는 방향은 면이 이쪽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나왔어요. 옵셋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서 옵셋 뒤집기 요거 체크박스 하나 있나요? 네,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방향이 뒤집어지나요? 아하, 그거를 써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저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프셋 거리라는 거, 요거 아이콘 있죠? 요거 치수가 들어가 있는 아이콘. 요거를 또 클릭해서 뭡니까? 요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으나, 요거를 마이너스 값을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넣으면은 방향이 뒤집어지겠죠. 인벤터 소프트웨어 같이,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솔리드웍스는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오프셋 뒤집기로 그냥 조절하기. 오프셋 뒤집기 요거 체크박스로 조절하기. 자, 그러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으로 와서 요거 해보니까 얘가 요렇게 만드는 것이 제일 참조 요거 잡아가지고 일정 거리만큼 옵셋 시켜서 평면 만드는 이 방식을 제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옵셋 평면 요렇게 이야기해요. 제일 참조로 어떤 피처의 면이 되어도 되고, 기준 평면들 중에 하나 아무거나 돼도 되고, 그런 선택한 제일 참조로부터
옵셋에서 평면을 만든다 해서 이런 것들을 옵셋 평면이라 흔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케치를 위한 평면 만들어졌죠? 확인 눌러서요. 자, 그러면 요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이 만들어져 있는데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에서 스케치를 클릭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이 그래픽 창에서 작업 창에서 클릭할 때 그냥 이 만들어둔 평면 1을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트리에서 디자인 트리 어디에요? 여기가 디자인 트리죠? 네. 디자인 트리에 평면 1에서 스케치 들어가는 거를 반드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에서 스케치 요렇게 들어가기. 됐나요? 네. 자. 없어집니다. 네? 클릭하니까 그냥 사라지는데 거기. 네. 이렇게 스케치 들어왔을 때 내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이 형상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거는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두 칸 와야 되죠. 두 칸이면 얼마입니까? 10mm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요 꼭지점에서 역시 이렇게 두 칸 와야 되는 거죠. 아래로 역시 10mm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선 그리기를 이용할 때 첫 번째 점을 여기로 잡고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일치 한번 보고서 꺾어서 여기 또 일치 한번 보고 이거 2번, 요거 3번 해서 되돌아가서 끝점 일치로 마무리. 그렇게 삼각형을 그려줄게. 자,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일치만 잡아주고 중간점 아닙니다. 일치만 그냥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로 갈 때 일치로 가야 되지. 여기쯤에 가면은 뭐가 생겨요? 요런 식으로 중간점이라는 피드백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피했어요. 그냥 일치만 보고서 요 위치에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거리도 같고 이게 둘이 거리가 같은 거죠. 치수 구속을 주기 전에 먼저 형상 구속을 줍시다. 방금 우리가 그린 모서리 선택 종료했고요. 우리가 방금 그린 모서리를 보면은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인 거예요. 두 개의 모서리가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구속 조건. 이거 두 개 선택하고 동등 구속 조건을 줘야 되죠? 자, 동등 구속 조건을 줍니다. 자, 동등. 됐죠? 네. 동등 구속 조건 두고 바로 증응형 치수 주는데 요 선분의 길이 값을 얼마로 주면 돼요? 10. 완전 정의됐나요? 자, 여러분이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요거 화면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죠? 휠로 화면을 회전시킨 거는 여러분이 스케치 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좀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바로가기 기능으로 했을 때 써줘야 되는 피처 명령은 뭡니까? 돌출컷이죠. 돌출컷인데 이 방향으로 몇 칸이었던 거예요? 3칸. 블라인드 형태일 때 깊이 값은 3칸이니까 15가 되겠네요? 네, 돌출컷 갑니다. S 눌러가지고 돌출컷 해서 방향은 요거 맞죠? 블라인드 형태인데 방향일이 블라인드 형태인데 돌출의 깊이 값을 15 숫자 패드에다가 15 타이핑 하시고 엔터키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숫자 패드에도 엔터 있죠? 숫자 패드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죠? 여기 엔터 한번 더 누르면
기왕에 숫자 패드에서 조작하던 중이니까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리 끝나죠? 오른손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9번 예제는 완성했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면이 살아있는 거는